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내생남녀 물리2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포물선 운동인데 물리2의 꽃이죠. 예, 지금까지 잘 해오던 학생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야, 물리2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공식들 복잡하게 막 나오죠. 이거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요 내용들 오늘 다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식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갖춰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물리형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거 다 만들었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초등학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게 그거 연장선이거든요. 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아, 공식이라는 건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물리학 교재가 이 지금 포물선 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제 던진 운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뭔 궤적이 이러냐.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먼저 살펴보는데 선생님은 아예 그냥 비스듬히 던진 운동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던진 운동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것부터 그냥 해버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V5라는 속도로 수평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졌다는 거죠. 수평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던졌습니다. 이걸 그냥 V로 던졌다고 하죠. 그럼 이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이 있는데 이 공을 V라는 속도로 던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얘의 궤적은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쭉 갑니다. 언제까지? 저 하늘의 별이 될 때까지. 영원히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밑에 지구가 있거든요. 지구가 힘을 작용해요. 바로 중력이란 걸 작용해서 얘를 지구에 붙여 놓으려고 계속 밑으로 잡아당기는 게 누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방향을 틀면서 이런 식의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되죠. 이해가죠? 근데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기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한 공식들이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포물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채공 시간이에요. 아, 어떻든 간에 얘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는 거지. 채공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이런 거 안 한다고. 즉 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공 시간 안에 일어난다. 그럼 이 채공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요, 얘는 채공 시간이 영원이 돼요. 영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결과적으로 공중에 떠서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냥 나누면 된다고. 어떻게 나눈다? 그렇죠. 여러분들 큐브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나누도록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채공 시간에 관련된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수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만 맞추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요, 여러분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 속도 그대로 영원히 언제까지? 채공 시간 끝날 때까지 영원히 똑같은 속도로 운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을 받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던졌잖아요. 물론 던졌을 때 그 던진 것 때문에 처음에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생겨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났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이해갑니까? 중력은 밑으로만 잡아당기지 얘를 이쪽 수평 방향으로 나눴을 때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없어요. 지구가 만약에 여기 붙어 있거나 여기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고, 지구가 여기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점점 느려지겠지만 수평 방향 성분으로는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을 떠났다 그랬죠.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만약에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이 작용되려면 내가 얘를 쫓아가면서 계속 밀어주거나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계속 잡아당겨줘야 돼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순간 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았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이에요. 잘 보게 되면 이 X축으로 간격은 똑같아요. 대신에 Y축으로는 잘 보세요. 점점 올라가다가 못 뻗고 다시 최고점을 거친 다음에는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성분만 정확히 기억하면 얘가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운동과 똑같아요. 단지 위로 던졌다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그게 수평방향 성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던진 성분이 일정한 상황에서 수평방향 성분이 없으면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제자리로 떨어지겠죠. 근데 수평방향 성분이 약간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됐고, 요 수직 성분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수평방향 성분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최고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냥 수평방향 성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더 길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궤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공시간 하나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렇다면 채공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얘가 이 Y 성분 있잖아요. Y 성분, 이게 위로 던지는 거거든요. 얘가 쫙 던졌다가 올라갔다 최고점 찍었다 내려가는, 이거 최고점을 도착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거 연습한 건데, V로 던졌다고 했을 때 요거를 Y 성분하고 X 성분, 즉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면 요때 요걸 세타라고 하죠. 지금 요 세타의 각도로 던지고 있어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선생님 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펜 나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이걸 우리가 그냥 세타를 빌어서, 자, 이렇게 V로 던졌어요.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때 그냥 X 성분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요때 요 Y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게 1이라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이게 V니까 요 크기가 V가 되니까 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V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요 X축 성분으로는 계속 V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출발해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요걸로 주구장창 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V 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던져 올렸는데 점점 느려졌다가 최고점에서 0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다시 V 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다면 최공속도, 자, 최공속도 말고 우선은 최고점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죠? 이 속도가,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유도 안 되나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색다를 것 같죠?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30으로 던졌어요. 이거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했던 거예요. 30으로 던졌어요.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 3초. 자, 50으로 던졌어요. 최고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 5초.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30으로 던졌다고, 위로. 근데 얼마씩 빼먹어요? 중력과 속도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쓸까? 자, 10이잖아. 그래서 3초예요. 10씩 3번 빼먹으면 30 다 쓴다는 얘기예요. 자, 50으로 던졌죠? 그러면 10씩 얼마? 5번 빼먹으면 얘 0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공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V죠. 처음에 던진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눠준 게 이게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이 V라는 거 대신에 지금 Y 성분이 뭐예요? V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V 사인 세타를 넣은 거예요. 이게 최고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채공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던졌다가 다시 받는 거 완전히 대칭적이죠. 최고점에서 얘네들 궤적을 선생님이 한 번은 눈여겨보라 그랬었잖아요. 그 완전 대칭적이야. 올라갈 때 똑같고 내려갈 때 똑같아요. 자, 3초 만에, 자, 처음 속도 30이었어요. 30으로 던졌어요. 3초 만에 최고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3초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시 떨어질 때 속력이 3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10씩 속력이 더해지니까.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었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에는 어떻게 돼? 10이 되고,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20, 그 다음 3초 동안에는 30 돼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 빼먹는 거랑 10씩 빼먹는 거랑 내려올 때 10씩 더해지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면 뭐 여기 지금 여기서 채공 시간을 구할 때 전체 채공 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시간 어떻게 돼? 얘랑 똑같으니까 곱하기 2만 하면 이게 채공 시간이에요. 끝났어요. 이거 구하면 다 끝났어요. 자, 채공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던진 속도 그냥 이거야. Y 값이 사인이니까 V 사인, 이게 V야 V. 이걸 얼마로? 중력과 속도로 빼면 되죠. 이게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인데 그게 2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수평 도달거리 R이라는 거 구하는 거 하는데, 수평 도달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얘가 운동하는 때 지금 여기 수평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수평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V 코사인 세타예요. 곱하기 시간은 채공 시간이 이거잖아. 이렇게 여기 전반전, 후반전 2배. 그럼 이거 해주면 되지. G분의 어떻게? 2V
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g에다가 v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2배잖아요. 그럼 v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2라는 녀석이 여기 들어가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게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제곱에 사인 2세타의 g가 돼요. 끝났어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 한 거예요. 채공시간. 그래서 이게 수평 도달거리 r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조금 되짚어 볼게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던졌을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죠? 그렇죠. 이게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갑니다.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수평 도달거리 r이잖아요. 이 현재가. 그럼 지구에서 g라는 값은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커야 돼요. 그럼 이거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거는 이 사인 2세타가 제일 크면 되죠. 그럼 사인 세타라는 값이 제일 클 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인 세타가 제일 큰 값이라면 예를 들어 v가 이렇게 주권이 주어지면 여기 세타가 주어졌다고 하면 요게 x, 요게 y 값이에요. 요게 사인 값입니다. 이해가죠? 요게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x 값이 이렇게 줄고 y 값이 늘죠. y 값이 최고일 때는 어떻게? 그렇죠. 요게 y축에 나란할 때예요. 90도일 때. 그럼 y 값 최고고 x 값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 색깔을 다르게 하면 바로 y축과 나란할 때. 이때가 최고가 90도일 때. 즉 이 세타란 값이 얼마? 90도이면 돼요. 그러면 세타가 얼마일 때? 45도일 때. 45도일 때 이 수평거리가 가장 멀어지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 있어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45도 던지는 게 공기저항 없을 때 제일 멀리 가고요. 그럼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것도 경로를 조금 여러분 익혀둬야 돼요. 우선 30도랑 던진 거랑 30도로 던진 거랑 60으로 던졌을 때 수평거리는 어떻게 될까? 30하고 60. 자, 요게는요 30하고 60은요 수평거리는 똑같아요.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45도로 던졌을 때가 제일 멀리 거리를 간다고 하면 30도로 던지죠. 그럼 얘보다 작은 거죠. 얘보다는 짧게 가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60도로 가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는 높게 던지는 거죠. 높게 가서 경로는 높지만 똑같이 30도와 60도와 똑같은 그 수평거리를 도달합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럼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30하고 6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30을 대입했을 때는 사인 60도가 돼요. 이 값이. v제곱은 똑같아요. 둘 다. 이거는 다 고정돼 있어. 자,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이제 고정시키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볼게요. 됐죠? 이거 지우고 다시 요 녀석만 보게 되면 30을 대입하면 사인 60도가 돼요. 자, 사인 60도는 요게 60도라고 하면 요 값입니다. 요 값이에요. 됐죠? 그러면 사인 60도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120이 돼요. 그럼 120도를 여기서 돌려야 돼. 그러면 60 가고 난 다음에 30 더 가면 90 같죠? 총 90 같죠? 거기서 30을 더 가죠. 그럼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게 얼마냐면 60도짜리예요. 이 60도라고 그래놓고 30이라 쓰고 있어. 60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때 사인 값이니까 y좌표라서 이거예요. 이 길이는 똑같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수평 도달거리가 45도로 던졌을 때보다는 짧지만 30도로 던졌을 때나 60도로 던졌을 때는 수평거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공기저항이 있으면 이 지금 60도로 던진 게 채공 시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물리2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떻게 공기저항은 다 없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도랑 60도가 45도로 던졌을 때보다는 짧지만 얘네들의 그 수평거리는 똑같다는 거, 요것도 하나 조금 여러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지우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공식 다 유도했어요. 수평거리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채공시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냐면 요거 하면 되죠. 자,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하면 되냐면 최고점의 높이 이 h만 구하면 돼요. h. 그럼 이거는 y성분 채공시간이 어디냐면 아까 봤처럼 이게 2배가 아니라 원래 최고점 가는 이 시간이죠. 똑같이 이거 h라는 걸 구하게 되면, 최고점의 높이 h라는 걸 구하게 되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돼요. 이게 거리니까.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지만 요거죠. 2배가 아닌 최고점에 올라간 시간 요거예요. 그쵸? 대신에 v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수평거리는 여기 V 코사인 세타라는 걸로 일정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얘는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얼마로 던졌냐면 V 사인 세타로 던졌어요. 여기 V인 사인 세타로 던졌지만 최고점에는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자, 처음 속도 이거, 나중 속도 요건데 얼마씩 빠져요? G씩 빠진다고, 10씩 빠진다고. 그래서 이런 공식 세울 필요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처음 속도가 V 사인 세타, 나중 속도가 0. 그러면 평균 속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 속도로 몇 초 동안, t초 동안이 얼마? 최고점 올라가는 시간이 G분의 V 사인 세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G분의 어떻게? V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이게 최고점 높이에요. 다 구했잖아요. 최공시간 하나, 최고점 높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하나 공식이 뭐였냐면 요거 최고점 올라가는 시간 요거 하나만 보는 거 이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 최공시간 요거 두 배만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수평거리, 수직거리, 수평거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V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줘서 거리 구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땐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로는 이제 0, 최고점에서 0까지 가죠. 그래서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나중 속도, 평균 속도 계산한 다음에 그때까지 운동한 시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거 돌아봐 볼게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공 시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유도할 수 있다. 최고점 도달 시간은 뭐? 처음 위로 던진 요 y 값으로 던진 속도에다가 g로 나눠주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0으로 던졌어요. 최고점 도달할 때 시간 얼마? 6초예요. 왜냐면 60으로 던졌는데 10씩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10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V 사인 세타로 Y 성분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대각선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 Y 성분만 우리가 사인 값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됐죠? 최고점 도달 시간 됐죠? 그렇다면 최공 시간 여기다가 얼마?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똑같은 수평 변하지 않는 V 코사인 V에다가 얼마? 시간 T. 이게 여기 2배. 요 지금 최고점 도달 시간에 2배 곱해주면 요거 나온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속도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Y 성분 없죠? 그쵸? 지금 최고점이니까는 얘는 이제 다 썼어요. Y 성분은. 그래서 요 없는 순간, 그래서 여기는 없고 오로지 X 성분, 수평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보면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없는 거 해봐야, 자 한번 볼까요? 이때 속력이라는 거는 V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X성분 제곱 더하기 Y성분 제곱이죠. X성분이 V예요. 5 띄고 얘기할게요. 그럼 V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은 이 순간 0이란 말이에요. 0 제곱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이거 루트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V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 이해가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최고점의 높이. 최고점의 높이라는 것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문제는 이거는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10씩 빠지면서 변하고 있어요. 처음 속도 요거, 나중 속도 0까지 계속 10이 빠졌어요. 몇 초 동안? 이 최고점에 올라가는 요 시간 동안. 그래서 처음 속도 V 사인 세타 플러스 나중 속도 0, 평균 속도 곱하기 얼마 동안? V 사인 세타로 던졌는데 10씩 빼먹는 걸로. 요거 곱해주면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2지. 됐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빈종을 가지고 딱 요 사인 코사인 값 중에서 특히 요거 하나 가지고 최공 시간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거를 다 유도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공식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던진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던진 운동. 자, 요건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요 녀석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뒤에 한 이유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냥 어떤 뭐 이런 절벽 같은 경우, 이 절벽 같은 데서 얘를 옆으로 던지잖아요. 얘도 이 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얘는 영원히 어떻게? 계속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영원히 똑같은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요게 요거라고요. 일정하게 움직여야 돼. 그쵸? 근데 중력 때문에, 중력은 밑으로, 지구가 이게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가 점점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가는데 밑으로는 떨어지는 거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린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잘 보면은요, 자 앞에 걸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이게 비스듬히 던진 위로 던진 운동 있죠. 요거의 후반전, 이게 전반전, 그 다음에 후반전 있으면 이 후반전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Y 성분 없죠. 그냥 이렇게 던진 거니까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H만큼 높은 이 건물에서 얘를 그냥 V 코사인으로 그냥 옆으로 던졌다. 그럼 얘가 쭉 이렇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점점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더라.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 포물선 운동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얘가 여기 공중에 떠 있을 시간만큼 얘가 이 운동을 하지, 바닥에 닿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그냥 황이거든요. 이게 뭐 말짱 꽝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얘도 채공 시간만 구하면 끝나요. 문제는 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녀석은 그냥 밑으로,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스듬하게 던진 거는 위로 던졌다가 이렇게 받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얘는 일정한 높이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연낙하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잘 보세요. 자연낙하 했을 때 이동거리. 자, 선생님이 자연낙하 시켰어요. 3초 만에 돌이 떨어졌어. 바닥에 딱 떨어졌어. 이 건물의 높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거 링크 해줬잖아요.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이 공식 다 만들 수 있다니까. 자, 처음 속도 얼마? 0. 나중 속도 얼마? 30. 평균 속도 얼마? 15. 15의 속도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45m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 지면 도달 시간지 바로 유도할 겁니다. 처음 속도는 0이에요. 자연낙하니까. 나중 속도는 10씩 누적이 돼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G라는 걸로 10씩 늘어나니까 이게 나중 속도가 돼. 이게 V예요. 2로 끊어주면 평균 속도죠. 그만큼 이 지금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운동? T초 동안. 그래서 이게 2분의 1 GT제곱이 얘의 채공 시간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선 조건이 땅이 얼마큼 높인지 모르면 얘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H라는 높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2분의 1 GT제곱만큼이라는 걸로 이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H만큼 이동하면 땅에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게 H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의 시간, 그게 지면 도달 시간이죠. 그래서 H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이제 이 채공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요거 이제 T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 E 넘어가면 EH 되고, 그 다음 밑에 G 깔리죠. G가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이게 채공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채공 시간은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가 뭐 30 이런 거니까 GT 이게 되니까 이게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그게 만약에 H만큼 떨어졌다고 주어졌다면 이 채공 시간은 H만큼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H만큼 이동했을 때의 시간을 구하면 된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수평 도달거리. 얘 힘 안 받죠? 처음 속도가 V5로 던졌어요. 이거는 아까 코사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V라는 거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이 지금 요 세타가 주어졌으면 여기를 이제 V 코사인 세타로 하지만 얘는 그냥 V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예요? V라는 속도로 채공 시간만큼, 얼마만큼? T만큼. 잘 보세요. V 곱하기 T가 루트 G분의 2H죠. 그래서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 이게 수평 이동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되겠죠.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시간 T일 때 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잘 보세요. 얘는 T이고 뭐고 무조건 얘는 뭐예요? V잖아. 초기 속도는 안 변한다니까. X성분은. 근데 Y성분은 어떻게 되냐? 10씩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10T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GT예요, Y성분은.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해 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때의 요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얘 제곱 해주면 요 성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기 X성분의 속도 제곱,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떨어졌니? 3초 떨어졌으면 30, 5초 떨어졌으면 50, 10초 떨어졌으면 100. 그거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그때의 대각선 성분의 속도, 최종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요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자, 선생님이 레드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드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봐봐요.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깨어납니다. 자, 레드선. 자, 어때요? 의미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채공 시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다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리2라고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최대로 끌어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생각해서, 선생님은 원래 원운동까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 정도로 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빈 종이에다 대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중육이 든단 말이야.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이거 뭐 대단한 거 막 유도해낸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MG 어때요? 아무 느낌 없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애들 가가지고 여러분 풀어보세요 하면은 애들 폭동 일으킵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냐고 선생님한테 대든다니까. 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느낌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들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요 내용들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약간 뭐 응용되고 이런 것도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면서 굉장히 선생님 또 문제를 또 쉽게 풀잖아요. 그런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테크닉도 아니야. 사실 그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 충분히 두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